예, 오늘 사실관계는 몇 가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게 단순히 한일 관계의 문제만은 아니라 저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부터 진행되어 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즉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IAEA 검증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과학적 근거,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 IAEA 검증보다 더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IAEA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홍석 박사가 파견돼서 2021년 7월 8일 전문가 팀도 구성하고 김홍석 박사가 파견돼서 지금 조사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되어 있어서 충족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것만 충족되면 방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었던 문재인 정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지금 다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0년 10월 15일 작성된 관계부처 합동 TF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에 따르면 후쿠시마 처리소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020년 10월 15일 날 작성한 문건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방출할 처리소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의 알프스의 성능에는 다핵종 제거 설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도 아니고요. 이런 보고서의 문건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핵종 제거시설 알프스가 몇 가지 이 다핵종을 제거하느냐에 관해서 몇 가지를 제거하느냐의 문제와 어떤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를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62가지 핵종이 걸러집니다. 알프스에 대해서는. 다만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적인 이렇게 필요나 예를 들면 탱크군에 포함된 핵종 농도를 파악하는 목표나 그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요 7개 핵종을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검증하는 개수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알프스에서 걸러지는 다핵종의 그 개수가 62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22년 12월 31일에 62개 핵종 중에서 IAEA 요청에 따라서 측정 평가 대상도 역시 31종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측정 대상이 감축됐다는 것과 알프스가 그만큼밖에 걸러내지 못하냐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야기를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산물 수입의 문제와 이 지금 방류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수산물을 언제까지 수입을 제한할 것이고 언제쯤 그것을 허용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께 데이터의 투명성, 저는 6월 말에 IAEA에서 결과를 발표하면 데이터의 투명성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차 검증, 즉 복수 검증,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같이 문제가 없다고 했거나 이런 조건이 되면 방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찰단의 역할은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IAEA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이런 알프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정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러 갔는데 자꾸 시료를 채취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폄훼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 이제 개방한 문제에 대해서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개방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시절에 22년 1월 달에 용산공원을 활용해서 주택 10만 호를 건설하겠다. 청년 기본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지역 공약으로서 용산공원을 대한민국의 센트럴 파크로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2022년 6월 달에 송영길 후보 서울시장 후보로서 공약에 용산공원에 UN 제5본부를 유치하겠다.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 용산구청장인 김철식 후보는 2022년 6월에 용산공원에 국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들을 내건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주당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의 문제는 없다고 지금 전제하고 이것은 문제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2 부속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 하시는데 저는 이 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정희 여사에 대해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냐라고 하는 똑같은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저는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왜 제2 부속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어디에서 어떻게 보좌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제2부속실이 있으면 뭔가 보좌가 잘 되고 그냥 부속실에서 일정한 팀이 보좌를 하면 그 보좌는 문제가 있다는 그 인식도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 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제2부속실 그 몇 번 제2부속실 하라는 거는 사실 작년 운영위에서도 계속 말했고 그런데 그게 두는 거하고 안 되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만 가능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